안녕하세요, 디오폰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한 3시경 어디 이쪽 사장님께서 보시면 쭉 뒤로 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공장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를 붙여줘요. 내부에서 내부로 옮기시면서 뭔가 좀 기술적인 오류가 있으셔서 채굴이 안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긴급 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고장은 아닌데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냥 있는 걸로 저희 쪽에 준비된 거 더 괜찮은 걸로 그걸로 이제 바꿔서 채굴이 정상적으로 되죠. 분명히 되는데 제 하나는 좀 더 시간 걸리거든요. 여름이니까 열관리가 안 되시니까 이렇게 하고 소음 때문에. 네. 저희 두 분 사장님. 배짱이 사장님들. 배짱이 사장님들. 저분들 이제 작년 초부터 하셨던 분들. 배짱이 사장님들. 그래갖고, 어떤 이렇게 자기가 공장이 이제 자가적인 공장이시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이렇게 하죠. 전기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이제 2차로 우리 본 채굴장 가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철원에서도 이렇게 쭉 많이 오시고, 모자이크 처리해? 할까요? 안 해도 되죠? 공인도 아닌데. 그래갖고, 이거 모시고, 우리 본 채굴장으로 가서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철원에서 오신 분하고 또 서울에서 오신 사장님하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여름이라서 온도가 좀 선선하죠? 네. 장비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선선한 이유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뽑는 작업을 넣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버티지 못해요. 쭉 저기 보면은 여기 자체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잖아요. 네.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거를 쭉 라인 잡아서 한 풍기까지, 전끝까지 다 뺐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작업이 끝나서 쭉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정도 날씨면 여기가 뜨거워갖고 못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기계 온도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온 거죠. 온도를 잡기 위해서 이 온도를 잡아놔야지 되니까 그래서 거의 마무리해서 평소 때 같으면 여기 들어오면 일단 땀부터 나는데 괜찮은 시원합니다. 그래도 네, 이 날씨니까 그냥 걱정했는데 잘 됐습니다. 네, 일단 매장 가셔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다시 이제 저기 이쪽에 또 하여튼 채굴 돌리시는 분이 이제 자체 공장에서 외부로 열 때문에 열하고 소음 때문에 이제 외부 쪽으로 옮겨서 허브 때문에 에러 나서 이제 그거 조치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매장, 저희 채굴장에 있는 본 채굴장, 거기 또 가셔서 여기 철원에서 오신 분들하고, 얼굴 나오셔도 된다니까 뭐. 네. 분들하고, 여기 또 서울에서 오신 사장님하고, 네. 여기 우리 저희 분당 사장님하고, 네. 오늘 일일 기세 한번 해주십시오. 영상 촬영. 네,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시면은, 뭐 항상 제가 촬영할 때 얘기 말씀드리는 게, 자, 차곡차곡 뭐부터 할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뭔가 저한테 질문. 영수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처음 코인에 대해서 채굴에 대해서 처음 접하려고 해보는데, 네, 그렇죠. 그 카스파로 접근을 하기가 좀 이윤이 많이 남을지 아니면 알박스라는 코인으로 이윤 좀 많이 부분. 남을지. 그러면 이제 예. 카스파에 입문용으로. 입문용. 카스파의 가성비. 메인넷에 들어가서 카스파도 이제 보면은 처음에 블록 대그라는 영역을 기술을 이제 카스파에서 제일 처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블록 대그가 뭐냐 하면은 항상 뭐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네. 머리가 안 아프다고. 네, 네. 악성 댓글이요? 가끔 나도 좀 비춰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 대그가 뭐냐면은 이제 칼센에서 카스파의 K 헤베시를 응용해서 칼센 해시를 이제 한 칼센이 그 블록 대그의 영역을 잘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보여주죠. 그냥 얘기가 아니라 보면은 칼센 네트워크 들어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월렛을 다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월렛 지갑을 웹 지갑, 데스크탑 지갑, 모바일. 그래서 지금 현재 트위터하고 텔레그램 전보라는 게 한글화 시켰을 때 전보가 텔레그램이니까 여기서 이제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블록 대그가 뭐냐라고 왔을 때 또 코인 채굴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일 잘 보여주는 애가 칼센이죠. 이 쭉쭉쭉 블록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몇 번째 블록이고 뭐 어떻게 돼서 뒤로 가도 계속 이 해당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냐 없냐죠. 이 보면은 지금 블록체인은 단순화된 이 체인 구조, 이렇게 코인 구조인데 블록 대그는 여기 자체에서 또 그 체인 안에서 또 입체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속도 부분도 굉장히 빠른 정도를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지 못한 영역, 카스파는 처음 그걸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은 어떤 암호화폐,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시대를 연 게 비트코인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지 못한 부분, 숫자가 너무 없어서 전 세계인이 쓸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거를 관심조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쪽으로 갔고, 금액이 1억을 넘어가니 우리는 한 개 이상은 언감생신 뭐 기대도 못 해보고 0.000 뭐 몇 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의 수단이 안 되는 거죠.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카스파죠. 그래서 287억 개를 관광지를 매달 5%씩 주면서 지금 2020 카스파가 2022년 6월경에 나와서 처음에 이제 거래소 상장됐어요. 잠시만요. 차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코인에 투자하는데 내가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또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방법인데, 카스파 코인이 최초에 나온 시점이 2022년 6월경이에요. 그러니까 23년 채 2년이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이 기술력이라는 부분과 가고자 하는 가치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지, 단기 수익이 얼마 빨리 나오나요? 이거보다는 그냥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일반 알트코인이나 잡코인들, 뭐 밈코인이 되겠죠. 만약에 밈코인의 차트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 밈 토큰, 이것도 코인으로 나오긴 했는데 다이넥스라고 지금 채굴 코인이긴 한데 한번 비춰주시죠. 다이넥스라는 코인인데 이것도 코인이에요. 코인이긴 한데 이런 차트를 보여주죠. 2022년 12월 더 늦게 나왔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가는 차트. 여기다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어떤 코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메인넷이라는 걸 들어가 보니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양자 컴퓨터에 쓰인다라고 나오는 거죠. 정말. 근데 대부분 우리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정보를 얻을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해요. 단기 수익이 어떻게 되고 누가 좋다, 이런 차트도 안 보세요. 차트를 봐도 그냥 차트를 보더라도 전체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차트만, 거래소 상장이 어디가 돼 있는지, 뭐 7일 차트, 7일 차트만 보면은 이제 올라갈 타임이네, 언제 상장이 됐고 어떻게 상장이 됐는데 거래소가 어떻게 늘어나면서 이 뭐냐게, 얘가 처음에 이제 보통 제젝스나 여기 해외 거래소에 제일 먼저 상장이 돼요. 코인들이 이제 작업지면 코인이 나오면
근데 너무 빠르게 MEXC날은 뭐 얘네가 이제 돈 주면 잘 해주거든요. MEXC 거래소는 자,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을 본인들이 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팩트론이라는 코인도 뭐 지금 뭐 수익 잘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팩트론 코인. 팩트론 코인도 왜냐면 이런 거 좀 보고 하셔라는 얘기죠. 돈을 투자되는데 팩트론을 까는 게 아니라 좀 보셔라. 팩트론 코인 보시면 코인 마켓캡의 팩트론 코인 이것도 2023년 9월경에 나왔는데 좀 빨리 나왔죠? 더 늦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쭉 와서 9월경에 나와서 한 4개월, 3개월, 4개월 좀 넘게 와서 밑으로 가더니 갑자기 얘가 무슨 뭐 한 달도 안 돼서 하이를 찍은 다음에 다시 나락을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채굴해서 믿고 내가 채굴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얘 자체의 메인넷을 들어가 보면 물론 얘도 마찬가지 지갑도 생성이 안 될 뿐더러 CPU 채굴이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는 거.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그냥 단순히 아무 가치 없지만 가격을 이렇게 뛰어 올라져 버리니까 13만 3천 원까지 갔거든요. 얘가 13만 3천 원. 13만 3천 원,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가격이 13만 원 되면 되게 이게 좋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좋죠. 이게 하기 정말 해먹기 좋은 거죠. 편하게. 근데 지금 보니까 29,000원까지 갔는데 어떤 분이 저점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점이라고요? 저점이 아니라 여기 잡혀서 이제 여기 안에서 계속 수없이 조금씩 쳤다가 하면 계속 이 코인을 만든 어떤 개발자들하고 채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들 또 위탁하는 위탁장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만 돈을 벌는 구조 안에 거죠. 그 소수가 하는 영역. 만약에 이게 가치가 있다면 채굴풀이라는 게 제공이 돼야죠. 채굴풀이라는 거는 손쉽게 아무나 간단한 명령어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만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팩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다이넥스나 여러 가지 코인들이 우상향의 차트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상향. 이 우상향이라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 코인들이 몇 개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도 보면은 비트코인과 몇몇 코인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좀 알고 또 내가 좀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코인 마켓캡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전체 차트를 보시면은 카스파가 가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간 길을 카스파가 가는 거죠. 근데 얘가 900배가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가냐? 전 세계인들이 우리 80억 명이 전 세계 인구라고 봤을 때 쓸 수 있는 양을 충족해서 발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우리나라의 어떤 화폐 구조, 그다음 우리나라가 송금 시스템이 아닌 금융에 소외된 어떤 뭐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금융 문맹률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를 이용해서 송금하는데 사면서 떨어지고 평가절하하고 보내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달러하고 비트코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어떤 그 자동차 매매상 같은 경우는 자국의 나이지리아 화폐가 아닌 달러,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기에는 카스파란 얘기죠. 너 카스파 몇 개 갖고 있어? 나 몇 개 있어. 이게 되는데, 너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냐면 없어. 뭐 0.00 몇 개야. 근데 수수료가 비싸. 안 돼,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스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얼마면 팔고 어떻게 수익이 되냐 요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니 굳이 이걸 내가 팔아서 수익을 챙겨서 뭐 몇 억을 벌었네 몇 천만을 벌었네 할 이유가 있나? 계속 내가 필요하면 또 쓰고 또 채굴해서 채워지면서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니까 쓴 거 외에 또 플러스 알파들이 되고 이 개념으로 넣은 거죠. 그 중에 개념에 넣은 게 하나 놓고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야 당신이 이걸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했을 때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어야죠. 뭐 이게 맞든 틀리든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기술 메인넷에서 보여주는 기술력 얘가 그래프 차트가 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겠다 뭐 다이넥스 같은 경우는 무슨 양자 컴퓨터에 짜잔하고 그 다이넥스 코인을 넣으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막 안 되던 것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창한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사기다.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까 여기 사장님이 그러면 채굴 했을 때 카스파가 낫냐? 물론 카스파가 작년 초쯤에 3월달, 2월달, 3월달까지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스파가 너무 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요. 작년 8월달부터 제가 저도 카스파를 되게 디스했던 사람이에요. 수량이 너무 많고 이거 장난해? 그러겠는데 그때 우연찮게 KS2인가 그 저한테 위탁 맡기신 분하고 제 영상이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아는 동생한테 맡겼더니 돈 더 달라고 제 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하고 한 40분 넘게 대화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구나 하면서 제 생각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말이 되는 거를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아니면은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 바꿔지면서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작년에 8월경에 KS3L 5테라 한 대를 운영했을 때 하루에 6,000개씩 나왔어요. 카스파가 하루에 6,000개. 지금은 하루에 100개도 100몇 개? 100몇 개 나올 거예요. 관심 0에서 지금 나오는 수량은 이제 생각도 안 한다. 그때 가격이 8월달 가격이 지금 40원 뭐 요때예요. 그때도 한 대 수익률이 한 대당 한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45만 원. 워낙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에 값어치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오면 팔긴 했죠. 두 대 돌렸으니까 하루에 뭐 80만 원, 90만 원이 되니까. 그 전에는 더 했어요. 아마 수량이 뭐 그래픽 카드로 채굴해도 하루에 10,000개씩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가격이 없으니까 에이 무슨 이 뭐야 이렇게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제 수량이 늘라오니까 이제 관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을 하시려면 가치 있는 부분을 내가 좀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적은 금액으로 빨리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게 코인 투자에서 최고죠. 근데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하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건 안에 든 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메인넷에서 말하는 게 너무 거창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블록 검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갑이 요즘에는 모바일 지갑, 그 다음에 웹 지갑, 어플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지갑이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거기서 거래소로 다 보낼 줄 알아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죠. 그 조건은 1차 조건이고 그 다음에 차트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카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량이 너무 자꾸 줄어 85% 이상 채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87억 개 중에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그걸 채굴기로 하기에는 수익성 면에서 뭐 얘가 한 400원까지 이렇게 쭉 여기서 고점 연결하면 이쯤에 한 400원 가면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스파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처럼 월 단위 말고 연 단위로 봤을 때 내가 채굴해놨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익률이 좀 더 플러스 되고 그 영역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채굴을 접근했을 때.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지금 카스파 기계는 안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지금 또 채굴 쪽으로 수익성이 나오는 게 알레피움 ALPH라는 코인인데, 네, ALPH 이 코인도 보시면은 뭐 항상 같은 얘기, 저 친구를 맨날 같은 얘기만 하지, 근데 같은 얘기를 할 자료가 별로 없어서 괜찮은 애들이, 그만큼 괜찮은 애들이 희소성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코인들이.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갑을 다 생성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지갑을 다 생성하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모두 차트를 또 봐야 되겠죠. 2020 끝났는데 녹화되나요? 네, 되고 네. 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얘가 좀 카스파보다 늦게 나왔죠. 근데 성격이 좀 틀려요. 얘는 10억 개 발행이고 발행량이 10억 개고, 반감기 적용이라는 게 비트코인처럼 몇 번째 블록부터 1차 반감기.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에 1차 반감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스파하고 비교해 보면, 카스파가 이제 수량도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차트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수량. 카스파는 287억 개니까, 그리고 반감기를 매달 5%씩 주다 보니까 이런 차트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반감기 적용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감기가 도래한 이때쯤부터 거겠죠. 이쪽쯤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우상향했을 때 연단위 1년봉으로 차트를 바꿔놓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똑같은 차트를 보이죠. 알레피움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채굴을 시작할 거면, 이왕이면 지금은 알레피움 쪽이 운영비도 가볍잖아요. 전기료가 저거 하나에 2만 원 정도 미치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담되면 코인을 팔아야 되죠. 내 사업이나 내 소득 부분에서 운영비를 내가 돈을 낼 수가 없는 정도까지 과한 운영비가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양하실 거면 알레피움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차트를 보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알레피움 차트를 보고, 여기는 70불을 예상하시는 건가? 해외 주초는? 70불. 이 사람은 70불. 보수적으로 70불인데, 보수적으로. 10만 원, 9만 원. 보수적으로.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 이제 알레피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카스파 얼마에 팔 거야, 그러니까 나는 9만 원 그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10억 가면 그게 그 정도 가치가 되죠. 9만 원 해봤자 세계 인구 중에 각 가정에 막 10개씩 있다 해도 90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내 지갑에 들어있어서 그걸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1억 갈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판다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코인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차트는 거짓말 안 한다. 여기서 장난쳤으면은 알레피움이든 카스파든 이런 코인 막 이런 거가 되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여기 또 촬영하신 사장님하고, 이 촬영하신 사장님이 저한테 넘어왔죠. 넘어와서 또 뭐를 이제 낮은 가격에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낮으면 사람들은 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카스파에서 어떤 블록 대그의 영역을 선택해서, 얘도 마찬가지인 블록 대그의 영역의 칼센코인이거든요. 얘도 중간에 튀는 거 없이 계속 가주는 거죠. 작년 12월 6일 날 상장해서 거래소하고 뒷돈거래 없이 계속 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이게 액수가 적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보면 장난치는 흔적이 없어야 돼요. 장난치는 흔적. 다이넥스 볼까요? 다이넥스가 제일 장난을 많이 쳤더라고요. 이런 장난친 흔적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메인넷에서 22년 12월, 이거는 23년 12월,
얘는 상장된 지 4개월, 5개월 만에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고. 얘는 지금 6개월, 이제 7개월 돼가죠? 네. 7개월 동안 왜 이렇게 채굴 하다 보면 이게 맞아요, 차트가. 왜냐면 초기에는 채굴자들이 채굴해서 전기료에 대한 운용 전기료 부담을 코인을 팔아서 시장에다가 던져야 되니까, 팔아서 채굴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공급자라는 게, 코인이라는 건, 시장에 코인을 공급하는 사람은 채굴자들밖에 없어요. 누가 찍어갖고 임의로 찍어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공급에. 그걸 이해가 되면 중간에 가격이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모으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100만 원 투입하면 22만 개, 23만 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는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가 엄청 가격이 올라가지면 그때부터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제적으로 이제 채굴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일부, 아니면 내 사업 소득의 일부로 해놓고 하면은 내가 미리 준비하는 영역에서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좀 마음도 편하죠. 막 이런 거 떨어져도 더 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트를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내가 이만큼 가격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맨날 그냥 너는 디오컴 TV에서 얘기하는 거 맨날 2, 3년 기다려라 이런 것만 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세드라라는 코인이 있어요. 카스파에서 하드포크 된 거. 카스파 기계로 세드라하고 버그나를 켤 수 있는데, 세드라 같은 경우는 또 카스파에서 하드포크 됐지만 어떤 부분이 좀 틀리냐면, 얘도 메인넷이 다 존재하고 지갑 주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얘는 코인마켓캡에서는 정확히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코인마켓캡 말고 라이브 코인워치에서 그러니까 볼 때도 라이브 코인워치하고 코인마켓캡하고 다 봐야 돼요. 코인마켓캡이 좀 늦어요. 그래서 정확한 차트가 안 보여요. 전체 차트 보면 약간 틀리죠. 여기 보여주는 부분이, 얘는 상장된 게 3월 8일날 상장됐다 나오고, 얘는 2월달. 그래서 제가 좀 라이브 코인워치가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는데, 얘도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때쯤에 가격이 이렇게 펌핑 됐었어요. 이때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차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펌핑들이 돼요, 중간중간에. 펌핑 된 게 뭐냐면, 거래소가 MEXC에 상장이 너무 빨리 됐었어요. MEXC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드라란 코인은 초기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남들이 안 할 때 채굴하면 장비 하나로 지금 돌려놓으면, 지금 세드라고 버거나인데 볼게요. 세드라는 86,500개 정도 나오네요, 하루에. 장비 하나당. 버그나면 막 26만 개 나오고 막 그래요. 뭐 57만 개 나오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장비 부담도 좀 덜해요. 이 해시도 잘 나와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아 버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남들이 할 때 경쟁 안에 들어가서 그 경쟁 안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요거 기계 2개 그냥 전기료는 내가 낸다. 캐라. 그리고 저는 이제 얘네들이 쭉 거래에서 상장할 때, 다른 거래에서 상장할 때 쭉 막 칙추고 2배 뛸 때, 뭐 3배, 4배 뛰면 전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단타 목적. 단타는 한 중단타 정도죠. 중단타. 그러면서 또 수량 모으고. 성격을 좀 틀리게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같이 다이넥스 같은 경우도 너무 착하게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가 저희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올 때 좀 일부 좀 사서 좀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뭐 누구 말 한마디로 쭉 가니까, 뭐 말 한마디로 갔다가 그냥 갑자기 뭐 얼마 없다 그냥 바닥으로 꽂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요?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배 아프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실상을 좀 봐야 되니까 남의 얘기에 배 아파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좀 내가 늦은 것 같지만 단타치고 막 밈코인에서 막 수익 내고 막 이런 거보단 장기적 2, 3년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미디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했을 때 더 멀리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항상 채굴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연산 30%의 수익률 구간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다. 무조건.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라는 얘기하죠. 만약에 지금 KS5 M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 시세로 500 밑에 사요. 400에도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전기 효율성 때문에 야 전기가 많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막 KS0 울트라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KS3L, 3M을 막 못 팔아서 지금 한장이에요. 그러면 봐봤을 때 또 역으로 고나하진 않지만 만약에 생각한다고 쳤을 때 보자고요. KS3M이 6테라짜리가 하루에 150개 정도 나오는 걸로 데이터 잡았네요. 하루에 150개. 근데 150개 안 나온다고 지금 한 130개만 나온다 치고 지금 240원 구간이라고 치면 3만원 곱하기 30일 9만원.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기를 하시니까 직접 하시면 한 4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갈 거예요. 근데 위탁 맡기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50만원 정도 수익. 근데 기계를 한 400에 450 산다. 이런 전략도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항상 좀 폭을 좀 넓게. 근데 한 번에 다 투입 하시지 마시고 분산해서. 예, 분산해서 써야 되죠. 내 돈 자체를. 근데 이제 사장님네가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말씀드린 거지. 만약에 90만 원 정도 나온다 쳐요. 보통 위탁료를 한 55 정도가 받아요. 그럼 35가 남아요. 또 틀린 영역에 가버리죠. 근데 이게 35가 꾸준히 아니라 떨어질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30이 꺾이고. 그러니까 위탁에 맡기신 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 기계를 정리하는 타이밍이 딱 와버려요. 여유 돈을 안 하신 분들이 특히 그렇죠. 수량을 모아가고. 그러니까 잘 짜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코인들이 지금 봤을 때는 알레피움, 그 다음에 카스파,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지백C라는 그게 나와서 전선비를 좀 좋게 나와서 그 정도 세 가지 안에 군에서는 좀 조금씩 짜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값이 좋을 때, 그러니까 코인값이 좋을 때는 기계를 좀 어느 정도 또 일부를 또 내가 가동하는 기계를 좀 팔아야 돼요. 영원히 그걸 갖고 있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하여튼 이나이 프로도 57,000원, 이더리움 클래식이 57,000원까지 찍어줬을 때 저희 쪽에서 진행했던 분 중에 이나인 프로라는 이더리움 클래식 기계가 평당가가 그분들이 한 340이에요. 근데 480, 500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뭐 8만원, 9만원 갈 텐데 왜 팔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미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 기계들이 나올 이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장비 업체에서는. 효율 좋은 기계들이.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내가 채굴하는 코인을 정리 안 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 거는 내 장비를 또 팔아서 또 그 장비에서도 또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한 40분 얘기했나요? 네. 일단 이제는 뭐 질문 있으시면.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카스파 코인이랑 네. 그 칼센 코인이랑 같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 한 번만 좀. 카스파하고 칼센하고 네. 어떤 식으로요? 아까 해시레이트 저기 연관 아까 블록 얘기하면서 뭐 블럭. 예,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봐보세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럼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카스파의 메인넷에서 얘기하는 게, 자 여기 카스파도 메인넷에 보면 여기 블록 대구를 얘기하잖아요. 네. 블록 대구를 시각화 장치. 얘네도 보여줘요. 카스파도 조그맣게 보여주지. 조그맣게. 얘가 지금 카스파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진행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가면 되잖아요. 칼센으로. 칼센 메인넷 가서 여기서 이제 한글화 시켜서 읽어보면 돼요. 네. 칼슨 네트워크라는 칼슨 코인은
네. 아식 채굴장의 지배를 GPU 이렇게 해갖고 카스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카스파 네, 블록체인 좀 들어가 기반. 보니까 나한테 안 물어봤을 텐데니까 저도 여기서 그래서 백서도 읽어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기술을 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가야 돼요. 간단한 얘기를 해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들어가는 것들은 들어가서 보시는 것들은 보시면 뭐 스마트 계약, 그다음에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최고의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웹상으로 결제하고 우리가 웹상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아마존에 상품을 구매하고 웹상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할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그 시대에 우리는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잘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그냥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이 너무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필요하면 찍어내서 지네가 돈 다 가져가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돼요? 안 되지. 근데 코인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에서 지금 은행들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안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읽어보면 보십시오. 이게 다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서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리고 24년 2분기 지금 2분기에 대해서 모바일 베타 출시했죠. 지가 그죠? 새로운 해싱 알고리즘 다시 하나 얘네들은 알고리즘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식 장비가 아식도 중앙화거든요. 이게 채굴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네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식 장비 애들이 백서를 읽어보면 탈아식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탈아식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한 게 채굴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지금 짜가놨고 짜가하고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식 장비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각 가정에 GTX 10 하고 계시잖아요. GTX 1660 슈퍼 이상이면 채굴이 돼요. 집에 있는 컴퓨터라도. 내가 그냥 집에 있는 전기, 회사에 있는 전기로도 채굴해서 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걸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멋있지 않아요? 희소성이 있네요. 멋있잖아요. 생각이 멋있잖아. 네. 그리고 생각만 멋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뒷받침되는 거죠. 얘네 같은 경우 우리도 저기 한번 보시면은 채굴해서 저쪽에 보시면 채굴기 저쪽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쭉 3070으로 여기 하고 있는데 또 지금 3070으로 있는데 옛날에 이더리움 채굴할 때 보면 이거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해요. 소음도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각 가정마다 다 컴퓨터는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쓰란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저희 부자들이 돈 찔끔찔끔 줘갖고 우리가 무슨 열심히 일해가지고 맨날 돈 얻어 쓰는 것처럼 돈을 쓰는 시대였다면 좀 자본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대안 수준. 조금이라도 우리 하자. 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장비가 있으니 각 가정마다 회사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분기에는 지금 코스모스 통합 결제 앱에 파트너십 구축하겠다는 여기 계획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가격이 낮을 때, 쌀 때 100만 원 주면 몇 개 산다고요 지금? 20만. 22만 개, 23만 개를 살 수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바뀐 게 팔아서 아싸 15억, 1억 내가 수익 냈다 이게 아니라 그때 그냥 쓰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조금씩. 설명이 됐나요? 예, 아주 충분했습니다. 네.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봐서 읽어보고 백서도 들어가 보고 근거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뭐. 알레오 카스파 알레오 사슬코인
뭐 파이코인. 이 메인넷을 만들어서 이 통제 역할을 그 코인을 각자 그 하나하나 코인들을 통제한다는 게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가. 그러니까 테스트넷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업비트에 들어가서 각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라는 것들을 다 각자 다 클릭해서 세부 정보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코인이 20%도 안 된다. 그 20% 안에서 또 지갑 주소가 생성 안 되는 게 거의 또 80%다. 우상향해서 꾸준히 가는 애들도 몇 안 된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몇 개 안 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가격이 막 올라갔다 춤추고 조금이라도 이 갭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고 하죠. 그걸 이제 저 역시도 그게 이제 코인 투자라고 했던 거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미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제 이제 40대 후반 또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70년대생 분들이 이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뭔가 이제 에너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투자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 거의 저랑 거의 같은 연배이실 것 같고. 어쨌든 뭐 궁금하시면 또 한번 저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좀 설명해드리느라고 또 녹화를 끝내고 해야지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박수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